세상에. 한국 사람들은 바로 통과하잖아. 그런데 우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야? 대체 한국인이 뭔데? 왜 쟤네들만 특별 대우해줘? 여기 미국 입국 심사대 앞에서 한국인을 보며 짜증을 내는 중국인들이 있습니다. 한국인 남성은 그런 중국인들을 보고 웃으며 빠르게 통과하는데요. 과연 이곳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잠깐 시작하기 전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본 내용은 해외 커뮤니티 레딧에 올라온 사연을 재구성하였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태어난 니나라고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 덕분에 해외에서 많은 경험을 쌓았고 지금은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제 남편은 한국에서 오랫동안 해외 영업직을 해온 사람이라 출장으로 여러 나라를 자주 방문했습니다. 저희는 남편이 중국으로 출장 왔을 때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그날 저는 친구들과 식사하러 나갔는데 그곳에서 우연히 남편을 만났죠. 남편은 일을 마치고 동료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고 저희 테이블과 가까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의 잘생긴 외모에 자꾸 눈길이 갔던 저는 남편과 눈이 마주친 순간 수줍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행히 남편도 제 미소에 답하며 살짝 고개를 끄덕였죠. 그런데 마침 저희가 식사를 마치고 나가려는 순간 제가 실수로 물잔을 엎질렀습니다. 물이 쏟아져 당황한 저를 보고 남편이 재빨리 냅킨을 건네주며 도와주었어요. 그 작은 사건이 계기가 되어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한국에서 온 출장자였고 한국에서의 일상과 출장 이야기를 들려줬죠. 저도 중국에서의 생활과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대화는 점점 길어졌습니다. 서로 공통된 관심사도 많았고 유쾌하게 대화를 이어가면서 우리는 더 가까워지게 되었죠. 그리고 헤어질 때쯤 남편은 저에게 중국에서 추천할 만한 장소가 있는지 물었고 저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멋진 장소를 안내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음날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고 그 만남은 우리의 첫 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이후 남편의 출장이 끝나기 전까지 몇 번 더 만나면서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결국 남편이 한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연락을 주고받으며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출장에서의 짧은 만남이었지만 우리는 그 순간을 계기로 사랑을 키워가게 되었어요. 그러나 저희는 결혼을 결정하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특히 저희 둘의 경제적 배경이 너무 달랐기 때문에 결혼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많았죠. 저는 중국에서 비교적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고 부모님은 제가 부족함 없이 자라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좋은 교육을 받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중국인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도 굉장히 컸습니다. 반면 남편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며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왔고 항상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결혼을 준비하면서 남편은 경제적 차이 때문에 고민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부족한 면이 나중에 저를 실망시키지 않을까 걱정했던 거죠. 사실 저희 부모님도 처음에는 남편과의 결혼을 반대하셨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제가 조금 더 안정적이고 부유한 사람과 결혼하길 바라셨거든요. 하지만 저는 남편의 성실함과 따뜻한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부모님을 설득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보여준 사랑과 책임감은 저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였고 그 점에서 부모님도 점차 남편을 이해하게 되셨습니다. 부모님은 남편의 진심을 보며 결국 결혼을 허락하셨고 저희는 결혼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 경제적 차이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극복하며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동안 우리는 신혼여행으로 어디를 갈지 설레는 마음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희는 미국 하와이를 신혼여행지로 정했고 여행 준비를 시작했죠. 그런데 여행 준비 과정에서 처음으로 차이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중국 여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 비자를 받기 위해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했거든요. 여러 가지 서류를 준비하고 대사관을 몇 번이나 방문해야 했어요. 비자를 기다리는 시간도 길었고 혹시나 비자가 거부될까봐 걱정이 많았습니다. 반면 남편은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어서 비자 없이도 미국을 여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남편의 여권에 엄청난 힘이 있다는 걸 크게 느끼지 못했어요. 단순히 절차가 간단하다는 정도로만 생각했죠. 어릴 때부터 언제나 중국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한국보다는 중국이 항상 우위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국의 여권에 대해 그닥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신혼여행이 시작되자 그 차이는 생각보다 훨씬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미국 공항에 도착한 날,
입국 심사대에서 우리는 각자 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여권을 내밀었고 심사관은 이것저것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사관의 표정은 무척이나 냉정했고 의심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계속 질문을 던졌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불안감이 커졌고 저는 점점 지쳐갔죠. 반면 남편은 심사관에게 여권을 건네고 3분도 채 걸리지 않아 입국 심사를 마쳤습니다. 심사관은 별다른 질문도 하지 않았고 한국 여권만 보고 바로 도장을 찍어주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고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신혼여행을 위해 같은 목적지에 왔는데 여권 하나로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다른 중국인 여행객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어요. 우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야? 봤어? 한국 사람들은 바로 통과하잖아. 대체 한국인이 뭔데? 왜 쟤네들만 특별 대우해줘? 그들의 말에 제 마음속 불편함은 더욱 커져갔어요. 남편은 편안하게 입국을 마치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저는 아직도 심사대 앞에서 끝없는 질문을 받으며 시간을 허비하고 있었습니다. 심사관은 계속해서 의심 가득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죠.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오래 머무를 예정인지와 같은 기본적인 질문을 넘어 가족관계와 왜 한국인 남편과 함께 여행을 왔는지까지 꼬치꼬치 캐묻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제가 진짜 중국인 여행객이 맞냐고까지 물어봤어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심사 과정은 꽤나 오래 걸렸고 저는 짜증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하는 거지? 도대체 왜 한국 여권을 가진 사람들만 특별 대우를 받는 걸까? 온갖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심지어 제 외모도 문제였던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부터 운동을 많이 해서 키도 크고 얼굴도 조금 강한 인상을 주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심사관이 저를 더 경계하고 의심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결국 참을 수 없어 한숨을 쉬며 남편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남편은 제가 곤란한 상황에 처한 것을 알아채고 다시 심사관에게 다가왔습니다. 남편은 침착하게 한국 여권을 내밀었고 우리가 신혼여행 중이라고 설명했어요. 그 순간 심사관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남편의 한국 여권을 확인하더니 그제서야 저의 여권에도 도장을 찍어주며 통과를 허락했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수배 중인 용의자와 인상차기가 비슷해서 그랬더라고요. 정말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어떤 나라의 여권을 가졌느냐에 따라 이렇게나 다른 대우를 받는 게 정말 공평한 걸까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외모나 중국인이라는 이유로만 제가 이런 차별을 받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한국과 중국의 외교적 차이가 이렇게 큰 차별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여권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모든 일들이 해결됐고 저는 그 장면을 보고 깊은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같은 여행을 하고 있는데 여권 하나로 국격의 차이를 느끼게 된다는 것이 신기하면서도 참 씁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중국인이라는 것에 대해 그 누구보다도 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난생 처음으로 제가 중국인이라는 사실이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제가 만약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진작 남편과 함께 공항을 빠져나가서 여행을 즐기고 있었을 테니까요. 심사를 마치고 입국장을 빠져나오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화가 나기도 하고 갑자기 억울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입국 심사한다고 그렇게 기다렸는데 남편의 한국 여권 하나로 허탈하게 끝났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남편 몰래 빠르게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래도 신혼여행인데 공항에서부터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때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아주었고 저는 고마우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편함이 남아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저를 여러 가지로 생각하게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시야를 넓혀 한국의 여권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리고 중국 여권을 가진 제 삶에 대해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한국 여권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여권 중 하나로 여권 파워가 무려 세계 2위였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혜택 중 하나는 비자 면제 국가의 수가 많다는 점이었어요. 한국 여권 소지자는 194개국인 1위와 한 개 차이로 193개국을 별도의 비자 신청 과정 없이 방문할 수 있다니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 대부분의 국가를 포함한 주요 여행지에 대해 무비자로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 있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알아봤는데 중국은 60일을 왔다 갔다 하더군요. 비자 면제 국가도 겨우 50개국이 조금 넘었습니다. 너무 부끄럽고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해외여행할 때마다 비자 발급이 큰 숙제처럼 느껴지곤 했었는데 남편은 자유롭게 출장을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또한 한국 여권 소지자는 입국 심사에서도 굉장히 간단한 절차를 거치고 있었어요. 많은 국가에서 한국 여권에 대해 높은 신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출입국 과정에서 장시간 대기하거나 까다로운 질문을 받을 일이 없는 것이었죠. 남편에게 물어봤더니 미국이나 유럽을 방문할 때 한국 여권만 있으면 전자여행 허가제 같은 간단한 신청만으로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렇게 빠르게 입국 심사대를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무비자 입국 후에도 별다른 제약 없이 체류할 수 있다니. 들으면 들을수록 남편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러우면서도 내심 부러워졌어요. 우리는 공항에서부터 남편의 한국 여권 덕분에 빠르게 입국 심사를 통과한 후 곧바로 하와이의 따뜻한 바람을 맞으며 설렘 속에서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위해 철저히 여행 계획을 세웠고 그 덕분에 우리는 즐거운 여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행하면서 불쾌한 경험도 있었지만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우리는 첫날 오아후 섬의 아름다운 해변에서 시간을 보냈고 맑고 투명한 바다와 따뜻한 햇살을 만끽했습니다. 와이키키 해변에서의 여유로운 산책은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와이 전통 루아우 공연을 보며 현지 음식도 맛보았습니다. 특히 하와이식 바비큐와 트로피컬 칵테일은 여행의 피로를 완전히 풀어주었습니다. 하와이의 매력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특별한 곳이라는 걸 깊이 느꼈습니다. 여행 기간 동안 숙소는 최고급 리조트에 머무르기로 했어요. 그곳은 오션뷰가 멋진 곳으로 객실에서 바라보는 광경은 말 그대로 파라다이스 그 자체였습니다. 둘째 날에는 다이아몬드 헤드에 올랐는데 정상에서 바라본 하와이의 절경은 정말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자연의 웅장함과 도시의 조화가 잘 어우러진 광경을 보며 남편과 함께 감탄을 금치 못했죠. 저녁에는 하와이의 한 유명한 레스토랑을 방문하여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즐겁게 식사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중국인 가족이 직원과 언쟁을 벌이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차분히 대화를 하는 듯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목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결국 그들은 직원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어로 고함을 지르며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트집을 잡고 서비스가 불친절하다고 따지는 모습이 너무도 과격해 보였습니다. 특히 한 중년 남성은 테이블을 쾅쾅 치면서 직원에게 계속해서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그들이 하는 말을 전부 알아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장면을 지켜보면서 너무나 창피했습니다. 같은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그들의 행동이 마치 저까지 대표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죠. 주위의 다른 손님들도 그들 때문에 불편한 눈길을 보내고 있었고 저는 남편에게 여기서 빨리 나가자고 말할 정도로 창피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다독이며 그들의 행동과 나를 동일시할 필요가 없다고 말해주었지만 저는 마음 한구석에서 여전히 부끄러움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해외에서의 작은 행동 하나가 얼마나 큰 인상을 남길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중국에서 살아오면서 경제적으로 풍족한 생활을 했지만 이번 신혼여행에서 마치 신분이 바뀐 것 같은 기분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해외 출장이 잦은 사람이라 그런지 하와이에서도 그가 이용하는 호텔이나 레스토랑에서 유난히 좋은 대우를 받는 것이 눈에 띄었죠. 특히 남편이 호텔 체크인을 할 때 호텔 직원들이 남편에게 매우 친절하게 응대하면서도 저를 향해선 다소 낯선 표정을 짓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남편과 저는 같은 수준의 여행객이 아니라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 차이가 크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 덕분에 내가 더 좋은 대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인 남편 덕분에 VIP 서비스를 받는 일이 많았습니다. 특히 한 유명 레스토랑에서는 우리가 예약도 없이 방문했음에도 남편이 한국인임을 확인한 후 대기 시간 없이 곧바로 자리를 마련해 주었어요. 그곳은 워낙 인기가 많아 예약 없이는 들어가기 힘든 곳으로 유명한데 남편이 자신의 출장 경험을 이야기하며 한국인 비즈니스맨임을 밝히자 직원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때 남편 덕분에 제가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해외에서 한국이라는 나라의 이미지 덕분에 더 좋은 대우를 받는 경험은 신기하면서도 묘한 기분을 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복한 순간도 잠시 여행 마지막 날에는 불쾌한 경험도 했습니다. 남편이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 저 혼자 기념품을 사기 위해 한 쇼핑몰을 찾았을 때 발생한 일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상점을 둘러보며 기념품을 고르고 있었는데 직원 중 한 명이 저를 유심히 바라보더군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는 시선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직원이 저를 경계하는 듯한 눈빛을 보내는 게 느껴졌습니다.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쇼핑을 마치고 계산을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갑자기 저한테 무례하게 물었습니다. 혹시 중국에서 오셨나요? 카드 결제 가능한가요? 저는 그 순간 엄청 당황스러웠습니다. 남편과 함께 다닐 때는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마치 중국인이라면 결제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듯한 뉘앙스였어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지만 그 순간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직원의 시선 속에는 중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저를 의심하는 것이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중국이 해외에서 이런 대우를 받는구나 하고 자괴감이 들었죠. 남편이 무슨 일이냐며 직원에게 물어볼 때까지만 해도 그 직원의 태도는 쉽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나서서 우리가 한국에서 왔고 여행 중인 신혼부부라고 설명했을 때에야 그 직원은 태도를 바꾸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 마음속에선 씁쓸한 기분이 가시질 않았죠. 남편이 나서기 전까지는 저를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한 것이 너무 명확했거든요. 그 사건 이후로 저는 남편 덕분에 좋은 대우를 받을 때와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았던 경험이 동시에 떠오르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여행 내내 저를 위로해주며 좋은 순간들에 집중하자고 했지만 그날의 경험은 쉽게 잊히지 않았어요. 하와이에서의 신혼여행은 분명 아름답고 행복한 추억을 많이 남겼지만 동시에 저의 국적이 차별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한국 여권을 가진 남편과 함께했기에 더 많은 특혜를 누린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우면서도 제 국적의 한계를 느낀 것 같아 서글픈 마음이 있었죠. 저는 신혼여행에서 겪은 일을 계기로 이참에 한국 여권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단순한 생각이었어요. 저도 한국 여권을 가지면 이렇게 편하게 여행을 다닐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자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나도 한국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말이죠. 남편과 함께 한국에 살면서 저는 점점 한국 문화와 사회에 더 깊이 빠져들었어요.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고 한국 역사와 전통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매일 아침 뉴스를 보며 한국의 현안들을 이해하려 노력했고 한국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새 생명이 찾아왔어요. 저는 한국인이 되고 싶다는 강한 열망이 생겼고 남편에게 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여보, 나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싶어요. 이제 이 나라가 제 진정한 집처럼 느껴져요. 남편은 제 두 손을 꼭 잡아주며 환영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귀화를 결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을 떠난다는 건 저에게 큰 결단이었고 부모님도 처음에는 많이 걱정하셨습니다. 중국에서 태어나 자란 저에게는 한국에 완전히 정착한다는 것이 낯설고 두려운 일이었죠. 하지만 저는 남편과 함께하는 삶, 그리고 한국에서의 미래가 저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해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귀화 절차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귀화가 쉬운 과정은 아니었어요. 한국어 능력 시험을 준비해야 했고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를 증명해야 했어요. 저는 한국의 법과 제도에 대해서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복잡하고 어려운 일처럼 느껴졌지만 남편의 도움과 주변 사람들의 응원 덕분에 저는 조금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결혼 후 아이를 낳고 한국에 온 지 2년이 되던 해에 귀화 신청을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가끔 미국 여행 때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불편하고 차별적으로 느껴졌던 일이 지금은 오히려 제가 한국인이 되고 싶어하는 동기가 되었다는 게 신기했어요. 마침내 귀화 허가가 났을 때 저는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한국 국적 증서를 발급받던 날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답니다. 제가 진짜 한국인이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얼마 후 우리는 다시 해외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제 손에도 한국 여권이 들려 있었죠. 입국장에 들어서자 신혼여행 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혀 다른 감정이었죠. 자부심과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한국 국민으로서 빠른 입국 심사를 받으며 비로소 한국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쉽게 통과하다니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것에 엄청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저도 한국을 대표하는 사람 중 하나가 되었다는 걸 느끼게 되었죠. 그리고 이 특권에 걸맞은 책임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반대편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입국 심사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며 예전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앞으로 제가 받은 혜택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는 삶을 살아야겠다고요.
한국의 좋은 점을 주변에 알리고 더 나아가 좋은 한국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어요. 이제 저는 한국인으로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시작점이 된 그 입국 경험에 감사합니다. 때로는 불편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경험이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오늘의 사연 잘 보셨나요?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많은 나라에서 한국인을 더욱 신뢰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무비자 입국이 어려운 외국 사람들이 한국 여권을 탐내고 위조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디서나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한국인이 되어야겠습니다. 이상 한국인 남편과 결혼 후 한국으로 귀화한 중국인 니나 씨의 아름다운 사연이었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감을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해외 감동 사연을 읽어드리는 땡큐 코리아 TV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